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회의가 23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의장들과 종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가 근 80년에 걸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파요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만을 추구해온 대한민국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가 아닌 가장 적대적인 국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으로 낙인하고 북남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한 데 대해서 강조됐습니다. 그리고 북남 관계가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현실에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데 대해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를 정식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에게 위문 전문을 보내셨습니다. 위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 나는 모스크바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뜻밖의 슬픈 소식에 접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 정부와 인민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문을 표합니다.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은 시종일관하며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는 그 무엇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이 당한 불행과 슬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으며 당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단합과 안종을 공고히 하고 나라의 안전과 주권적 권리를 소화하려는 러시아 인민의 정의의 위협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귀국 정부와 강인한 러시아 인민이 테러 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안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최 113 2024년 3월 23일 평양.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지가 22일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소기처 소기인 최기 동지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기 동지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했습니다. 최기 동지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경의를 전해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김성남 동지는 두 당 수령들의 직접적인 영도 밑에 오늘 조중 관계와 두 나라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당 건설과 국가 관리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경험들을 교환하며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최기 동지는 중조 친선의 해에 중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두 당 사이의 친선 관계를 더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로써 맺어진 중조 친선은 습근평 총서기 동지와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전략적 인도하에 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조선노동당과 함께 두 당 최고 용도자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호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심화시켜 중조 외교관계 설정 75돌 되는 올해에 두 당 두 나라 친선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적극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이민위촌 인민대중 제일주의 리니엄 밑에
당 건설과 경제 발전, 인민 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건설 위협 수행에서 끊임없는 존진을 가져오기를 축원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송원들,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존권 대사 리령남 농지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류건 초동지를 비롯한 당 대외연락부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 동력을 배가해 나가자. 지금 각지에서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과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집행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 활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강구 유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찾아 힘있는 선전선동 활동으로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적극 거무해 주었습니다. 인민의 이상고려를 하루빨리 완공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 우리 구역 집중강연 선전대원들과 여러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이 지원물자들과 경제선동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이 건설장에 달려나갔습니다. 노래를 하나 부르고 강연을 하나 해도 건설 현장에 발을 붙인 힘있는 선동이 되고 건설자들의 결의를 거절시킬 수 있게 공연을 성의껏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우리 건설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개송시안의 경제선동대원들은 장풍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현장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했어 위대한 당중앙의 수건을 받들어 지방진흥의 세력사, 지방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고창한 터전에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과 일꾼들, 근로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우시군에서도 방송 선전과 기동예술 선동 역량을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에 집중시키고 다양한 선전선동 활동으로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요리를 적극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의 새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선구자, 개척자들이라는 남다른 용예와 긍지를 가슴마다에 새겨주는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 활동은 군인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 창조로 거무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 직맹위원회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이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경제선동 활동을 맹렬히 벌여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결정관철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높은 철강제 생산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여기 황철노동계급에게 우리 도안의 직맹원들이 송이가 우린 여러 종의 작업 공구들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더 직맹 이동해서 시대 정신이 맥박치는 작품들로 엮어진 이들의 박력 있고 혁명적인 경제선동 활동은 황철의 노동계급에게 혁명적 열정과 낭만을 안겨주고 생산 현장들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상으로 끌어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킬 드높은 열이 안고 고등교육 부문에서 현실성 있는 목표와 옳은 방법론을 세우고 새 학년도 교수 준비를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새 학년도를 맞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교수 준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게 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새 학년도 교수 준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시기 교육 내용을 위주로 하던 전시회와 달리 우리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실현해 볼 수 있게 120여 종의 실험 실습 기재들을 전시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서 112여 권을 자체로 집필 편찬하여 전시하였는데 전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사업에 이바지하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직 사범대학에서도 우수한 교수 방법들을 서로 공유하고 교육 사업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새 학년도 교수 준비 전시회를 의의 있게 진행했습니다. 새학년도부터 선진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줄 수 있게 교육 구조가 개편되는 밖에 우리 대학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연구형 교수 방법을 도입한 수백 건의 교수 요강들을 차렵게 작성하고 전시하여 앞선 방법들을 일반화하게 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새 교수 방법들을 전국의 교원 양성 부문 대학들에 일반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은 후대 교육이 원종장인 것만큼 이번 전시회에 졸업한 학생들을 적극 참가시키고 교육원 단매체 편집물과 모의 실험 프로그램들을 자체로 창안 제작하여 출품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교육 실무 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실제 모든 교원들이 자기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한 정용, 연구용 교수 방법, 연구용 학습 방법을 받아들인 정용을 대학에서는 자기 단위 특성에 맞게 학 과목별, 교수 시간별에 따르는 교육 목표들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여러 가지 실리 있는 교육 형식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연관 과목들에 대한 원리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이 전공 지식뿐 아니라 보다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들의 자질 향상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면서 연구형 교수 방법과 연구형 학습 방법에 대한 발표회와 경연도 자주 조직해서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일철 기자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 공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인재, 법외로 불리우는 노동자 발명가 량창원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의 종업원들은 량창원 동무에 대해 기계밖에 모르는 사람, 늘 사색하는 사람, 무슨 일이 제기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성산에서 군사복무를 한 량창원 동지는 1986년에 제대돼서 공장에 온 후 64살이 되는 지금까지 근 40년간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산에 도입한 발명과 창의 고안, 기술 혁신이 3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공장의 한 일꾼은 현재 공장에 도입된 인쇄잉크주의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도 그가 36년 전에 발표한論文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량창원 동지의 그論文은 당시 기대공들이 많은 인쇄잉크를 낭비하는 것을 보고 잉크를 대폭 절약하게 하는 인쇄잉크 주입기를 창안하면서 연구한 것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나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돼서 기계 분야에 그렇게 밝은가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인민대학습당에서 자습으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과학기술 전당을 훌륭히 일도 세워주고 또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최신 과학기술도 다 습득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가고.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에서 마련해준 전민학습체계의 덕이라고 하면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취재해보니 량창원 동지는 기계를 많이 다루는 공무과나 기술과의 성원이 아니라 원단위 재정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돼서 직분과는 거리가 먼 기계 분야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가고 묻는 기자에게 그는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물의 양과 질을 높이라는 것은 당의 요구가 아닌가. 자기가 제일 경멸하는 것은 나라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귀중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낭비하면서 계획 수행에만 급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단위 제종 사업을 잘못하면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는데 양심이 이것을 허락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창안 도입한 모든 것이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생산품을 내놓기 위한 것이었는데 30여 건의 발명과 창의 고안, 기술 혁신으로 국가에 준 이득은 막대하다고 합니다. 량창원 동지의 아내는 남편이 손자가 젖돌이 되는 날에도 2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기름 묻은 손으로 손자를 안아 올리면서 이 할아버지가 오늘 늦은 것은 앞으로 우리 주영이가 커서 보게 될 교과서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량창원 동지가 손자에게 했다는 말에서 우리는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깨끗한 양심으로 받들어가는 교육부문 노동계급의 진정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조국은 한 처소에서 근 40년을 일해오면서 높은 실력과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받들어 교과서 생산에 큰 기여를 한 량창원 동지를 경루동 화주택의 주인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살육 만행으로 20일 현재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3만 1,923명, 부상자 수는 7만 4,096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하루 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이 104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16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티나 서식통들과 목격자들은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가자지대 북부로부터 남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지역을 수십 차례 공습했으며 주로 주민지대들을 관역으로 삼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최근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 온실가스 방출량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육지와 바다의 기온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서 족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구는 2024년이 기록적으로 더운 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지구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부터 1.5도씨 미만으로 제한할 데 대한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가 전한 데 의하면 올해 2월까지의 12개월 평균 기온이 1.5도씨라는 상승 한계선을 넘어서 1.56도씨로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은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제시된 목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해는 기후위기를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에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대규모적으로 홍역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2022년보다 2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 세계적으로 등록된 감염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했으며 중동 지역과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홍역 환자 수가 유럽에서 45.5배, 동남아시아에서 1.7배, 서태평양 지역에서 3.3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 교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어린이들이 홍역에 감염되고 있으며 일본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는 어른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20대 사람들도 감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et남에서는 올해 들어와 3월 20일까지 13개 주와 도시에서 42명의 홍역 환자와 의진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와 2개월 남짓한 기간에 감염자 수가 2023년의 총 감염자 수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국내에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필리핀과 오스트리아, 러무니아,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홍역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전염병 전파 기간 홍역 왁신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왁신 접종을 다그칠 것을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전력 생산 효율이 높은 사형의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앵무저객의 저가비를 모방해서 타래 모양으로 설계한 이 풍력 발전기의 바람 포집 능력은 80%로서 종전의 풍력 발전기들보다 25%나 더 높으며 이로 인해서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풍력 발전기의 타빈 직경은 75cm이며 무게는 32kg이라고 합니다. 이 발전기로는 보통 초당 5m의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 1년에 150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풍력 발전기의 우점은 소음이 작고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의 장소에 쉽게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태양빛 전지판에 의한 전력 생산에 비해서 원가가 적게 드는 반면에 전력 생산량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 바닷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라손, 개성에서는 흐렸다가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새벽과 오전에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세포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평양과 신의주, 평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균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로서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와 삼지연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대용단 지방으로서 령화 6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강 지방으로서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 동해의 강원도 해상과 조선 소위의 황해남도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로 이 다른 해상들에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의 강원도 해상에서 비가 내린 후 흐리고 그 밖의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강원도 해상과 조선 소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